자, 이번에는 CJ의 후계자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기업 후계자의 마약 적발. 그 전말 함께 보시죠. CJ그룹 회장의 장남, CJ 후계자 이선호 씨가 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게 적발됐어요. 이선호, 29. 지난달 31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여 개, 캔디, 젤리형 대마 등 수화물에 숨겨서 1일 오전 5시쯤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이거 세관에서 걸렸어요. 검찰에 인계됐고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불구속 입건 귀가 조치가 일단은 됐습니다. 액상 대마, 이거 황태자들의 전유물이에요. 이 씨가 반입한 액상 대마는 SK그룹, 현대가 등 재벌 3세들이 상습 흡입한 마약과 같은 종류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건초 대마에 비해 환각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SK현대랑 다르게 지금 CJ의 상속남이에요. 상속남. 이선호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고 최근 식품전략기획 1팀으로 옮겨서 경영권 승계 작업 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기 위한 승계 수업을 받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경영권 승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CJ그룹 관계자는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출근은 안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세건 전 총경님. 네. 마약 수사도 많이 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마약은 대기업의 상속자가 대담하게 인천공항에 이 환각성 변종 마약을 들어오다 적발된 거예요. 참 대담합니다. 저는 그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그 항공화물로 통과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화물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걸 판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판독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영상 녹화로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일이 발생하면 역추적을 해서 그때 당시 근무자를 문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이 절대로 빠져나오는 호락호락한 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마 혹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로 위장해서 들어오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어떤 본인만의 또 위안을 삼고 혹시 기대를 갖고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젤리라든가 이런 뭐 쿠키 이런 형식으로도 좀 들어오지만 문제는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온 이런 대마의 양이 지금 상반기에 한 4배가 지금 추가를 좀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단속도 더 강화돼야 되고요. 또 이런 그 항공 화물이라든가 이런 데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일말의 기대를 갖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저기라는 다른 분들 또 주변에 마약을 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으니까 아마 포기하시고 이런 대만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걸린다. 세관에서 다 걸린다는 건데 또 현직 검사 때 마약 수사 전공을 하셨던 김광산 변호사님, 이게 환각성이 강하잖아요. 네. 전문 용어로 이제 약쟁이, 검찰, 경찰 수사관들은 이런 마약 투약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난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CJ를 그룹을 물려받을 그룹 승계자가 대담하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들여온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트리지가 한 20개 정도 되고. 많은 거예요? 또 아마 젤리, 쿠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대마초는 이전과 달리 이제 건초, 그러니까 대마초를 페이퍼에 말아갖고 핀단 말이에요. 종이에 말아서 피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진화를 했고 또 미국 같은 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트리지나 액상대마 형식이나 젤리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중독성이 강하고 끼치는 영향이 과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여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건초를 들여온 거에 비해서는 저희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각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젤리 같은 형태로 들어오면 이게 대마초 젤리인지 일반 젤리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경향 자체를 제가 이제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약의 어떤 트렌드가 GP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추적 장치가 아니고 글로벌,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아니면 해외를 통해서 들어오고 포스트, 우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고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일반 유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 자체는 아마 미국에서도 이걸 상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걸 이런 식으로 들여오면 아마 전에도 몇 번 들어왔는데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대담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징이 약간 그 마약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마가 있고 향정신성이 있고 일반 마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필로폰 같은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고 엄격합니다. 그런데 대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대해요. 더구나 초범인 경우에는 이렇게 양이 많다 하더라도 불구속을 하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있어서 법원이 판단할 때는 좀 약간 엄벌을 해야만이 이게 다시 재범이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번 경우도 적발이 됐는데, 보시면은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 조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 조치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CJ 상속자라서 이렇게 봐준 거 아니냐? 일단 뭐 우리 시청자께서는 아마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 대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에 비해서 약간 처벌의 강도를 낮게 하면서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일반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네.